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랜 세월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어느 날 문득 나는 누구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58세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자식들이 다 독립하고 남편과는 대화가 끊긴 지 오래. 그렇게 혼자 남겨진 듯한 느낌으로 살아가던 그녀에게 어느 날 밤 특별한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누군가와 차 한 잔을 마시며 나눈 대화. 손 한 번 잡지 않았고 특별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밤 이후 그녀의 남은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녀는 늘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미숙입니다. 올해 58세, 결혼한 지 35년입니다. 두 자식을 키우고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살아왔어요. 젊었을 때는 꿈도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했고 화가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그림붓을 놓았습니다. 나중에 여유 생기면 다시 그려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30년을 보냈습니다. 큰아이는 35,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작은아이는 32, 결혼해서 분당에 살아요. 1년에 명절 때나 한두 번 봅니다. 남편은 여전히 회사에 다니지만 우리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거의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밥 먹었어요? 네. 그게 하루의 대화 전부입니다. 자식들 키울 때는 바빠서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다 떠나고 나니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남편 출근시키고 나면 오후 6시까지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입니다. 처음에는 좋았어요. 이제 내 시간이 생겼구나 싶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하루를 사는 의미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들어와서 저녁 먹고는 바로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거실, 텅 빈 마음.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평생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았다는 것을요. 김미숙이라는 사람은 어디 갔을까요? 다음 날 대학 동기 모임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친구들이에요. 미숙이 너는 요즘 뭐해? 나 그냥 집에 있지. 집에서 뭐해? 청소하고 TV 보고. 친구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묘했습니다. 미숙아, 너도 뭐 좀 배워. 취미생활하면 좋아. 그래, 생각해 볼게. 하지만 뭘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문득 30년 전 생각이 났어요. 대학 시절 전시회를 보러 갔던 기억. 나도 언젠가 저렇게 그림을 그릴 거야. 그때의 저는 어디로 갔을까요? 집에 도착해서 다락방을 열어봤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 하나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제가 대학 시절에 그렸던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그림을 보며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나는 왜 이걸 포기했을까? 며칠 후 동네 문화센터 앞을 지나가다 포스터를 봤습니다. 시니어 수채화 교실 수강생 모집. 잠시 멈춰 섰습니다. 들어가 볼까? 하다가 그냥 지나쳤어요. 내가 뭐, 지금 와서.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달빛이 들어오는 조용한 거실에 앉아 있으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밤 2시에 누가 올까요? 아래층에 사는 박 선생님이었습니다. 65세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에요. 3년 전에 이사 오셨는데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인사하는 정도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수로 잘못 눌렀나 봐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늦은 시간인데 불 켜져 있길래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 해서요. 그냥 잠이 안 와서요. 저도 요즘 잠이 잘 안 와요. 나이가 드니까. 그렇게 문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차 한잔 하시겠어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었나 봅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혹시 불편하시면 제가 금방 갈게요.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야기하게 돼서요. 저도 그래요. 혼자 사니까. 혼자 사세요? 네. 아내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이제는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남편께서는 잠드셨나 봐요? 네. 남편은 일찍 자요. 대화도 별로 없고 그 말이 나오자마자 저는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박 선생님은 놀라지 않으셨어요. 그럴 수 있죠. 오래 살다 보면. 박 선생님은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죠. 많이요. 하지만 뭐, 사는 거죠. 김 여사님은 왜 잠이 안 오세요? 박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글쎄요. 요즘 자꾸 생각이 많아져서요. 어떤 생각이요? 제가 뭐라고 살았나 하는 생각이요. 그 말을 시작으로 저는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던 이야기, 꿈을 포기했던 이야기, 아이들이 떠나고 남편과 대화가 없어진 이야기, 그동안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박 선생님은 조언하지 않으셨습니다. 손을 잡지도 선을 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어요. 힘드셨겠어요. 가끔 그렇게 공감해 주셨습니다. 저도 비슷했어요. 아내가 아프고 나서 5년 동안 간병했어요. 회사도 그만두고요.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죠. 그런데 아내가 떠나고 나니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지금은 어떠세요? 천천히 저를 찾아가고 있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을요. 그것만으로도 도움이 돼요? 네. 생각보다 많이요. 저는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저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처음으로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럼 그리세요. 하지만 지금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김 여사님 인생은 김 여사님 거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맞아요. 제 인생은 제 거예요. 그날 밤 박 선생님은 1시간쯤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서 좋았어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웠어요. 처음으로 제 진심을 꺼냈기 때문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문화센터에 가서 수채화 교실에 등록하기로요. 잠시 망설였지만 박 선생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수채화 교실 등록하고 싶은데요. 아, 시니어 수채화 교실이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해요. 미술용품점에 가서 새로 샀습니다. 수채화 물감, 붓, 스케치북. 새 물감 냄새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저녁에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 수채화 배우기로 했어요. 왜 갑자기? 그냥 하고 싶어서요. 남편은 별다른 반응 없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첫 수업이 있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가니 저와 비슷한 나이의 분들이 계셨어요.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그림은 간단한 풍경화였습니다. 붓을 들고 종이에 색을 칠하는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아, 이거였구나. 제가 그리워했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수업이 끝나고 집에 오는 길, 저는 정말 오랜만에 행복했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그린 그림을 식탁에 놓아뒀어요. 남편이 보더니 말했습니다. 잘 그렸네요. 짧은 말이었지만 남편이 제 그림에 대해 뭔가 말한 건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매주 화요일 수채화 수업을 들었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실력도 늘었고 반 친구들과도 친해졌어요. 어느 날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달에 문화센터에서 전시회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작품 내세요. 처음에는 겁이 났어요. 하지만 반 친구들이 격려해줬습니다. 미숙 씨 그림 잘 그리잖아요. 꼭 내세요. 저는 용기를 내어 작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전시회 날이 다가왔습니다. 남편한테 말했어요. 저 다음 주 토요일에 전시회 있어요. 제 그림도 전시돼요. 그래요? 축하해요. 같이 와주실 수 있어요? 남편이 잠시 생각하더니 갈게요라고 말했어요. 전시회 당일 제 그림도 벽에 걸려 있었어요. 작은 그림이었지만 제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남편도 왔습니다. 어떤 게 당신 그림이에요? 저기요. 저 한강 그림이요. 남편이 그림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좋네요. 정말 잘 그렸어요. 당신이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는 줄 몰랐어요. 박 선생님도 오셨어요. 김 여사님 축하해요. 그림 정말 아름답네요. 선생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전시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그래요? 네.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과의 관계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림 그렸어요? 네, 장미 그렸어요. 보여줄래요? 나중에 완성되면요. 작은 대화들이었지만 저희에게는 큰 변화였습니다. 큰딸이 한국에 왔을 때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와, 엄마 진짜 잘 그리시네요. 예전에 미술 전공했었어. 몰랐어요. 왜 안 하셨어요? 너희 키우느라 시간이 없었지. 딸이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저희 때문에 꿈을 포기하신 거였네요. 아니야. 후회는 안 해.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야. 엄마 앞으로는 엄마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수채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동네 갤러리에서 소규모 전시회도 했어요. 남편도 달라졌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사진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나도 뭔가 배워볼까 해요. 좋죠. 뭘 하실 건데요? 사진이요. 예전부터 관심 있었거든요. 남편과 저는 이제 같이 할 이야기가 생겼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박 선생님과는 여전히 가끔 만나서 차를 마십니다. 김 여사님,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김 여사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선택이요? 네. 그날 밤 당신은 당신을 선택하셨어요. 박 선생님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저를 선택했어요. 가족이 아닌, 남편이 아닌, 아이들이 아닌 나를 선택한 거였습니다. 지난주에는 손주가 놀러 왔습니다. 할머니, 이건 뭐예요? 할머니가 그린 그림이야. 우와, 예쁘다. 나도 그림 그리고 싶어요. 그럼 할머니랑 같이 그릴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제 꿈을 포기했던 건 아이들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제가 스스로 포기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나중은 없다는 것을요.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것을요. 58세에 시작했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딱 맞는 시기였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는 60세입니다. 그날 밤으로부터 2년이 지났어요. 사람들이 가끔 물어봅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저는 늘 같은 대답을 합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진심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걸 조언 없이, 판단 없이 그저 들어줬어요. 손을 잡지도 선을 넘지도 않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달라졌습니다. 나를 선택하는 법을 배웠어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외로우신가요?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밤 한 가지만 해보세요.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정말 뭘 하고 싶을까?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50대든 60대든 70대든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나는 나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당신도 오늘 밤 당신을 선택해 보세요. 작은 용기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당신답게 빛나기를 바랍니다.